마지막 무대. 68세 김정호 씨는 은퇴 후 무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창고를 정리하던 중 먼지 쌓인 통기타를 발견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5, 그는 밴드를 꿈꿨습니다. 친구들과 연습실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하던 날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음악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기타를 케이스에 넣고 공장문을 두드린 게 바로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기타줄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줄을 퉁겼지만 삐걱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코드를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기타를 다시 넣으려는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거 당신 젊었을 때 치던 기타 아니에요? 당신 기타 치던 모습 정말 멋있었는데.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잖아요. 다시 해보면 어때요?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옛날 무대 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청중들의 환호, 기타 소리에 맞춰 흔들리던 조명. 4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어둠 속에서 정호 씨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번갈아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정호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마이크를 건네며 재촉했습니다. 야, 정호야. 너도 한 곡 해봐. 정호 씨는 머뭇거리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곡은 한 잔의 추억이었습니다. 전주가 흐르고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 씨의 목소리는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을 끝내자 친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야, 김정호. 너 목소리 아직 죽지 않았네. 진짜 잘한다. 프로 같아. 친구들의 칭찬에 정호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 곡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자신있게. 좁은 노래방은 순식간에 작은 콘서트홀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노래교실 어르신 합창단. 화면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떴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구청 합창단, 심지어 시니어 밴드도 있었습니다. 정호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나도 할 수 있어. 다음 날 신문 지역 소식란에서 작은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구 문화센터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 60세 이상 누구나 환영. 정호 씨는 광고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문화센터 3층 음악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까 망설이는데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합창단 때문에 오셨어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 합창단을 지휘하는 박민지입니다. 교실에는 이미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단원이 오셨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호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성 연습 후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정호 씨는 음정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박민지 지휘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김정호 선생님, 혹시 노래 배우신 적 있으세요?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옛날의 취미로. 지휘자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다음 곡 연습할 때 솔로 파트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그 말에 정호 씨의 가슴속에 묻어뒀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합창단 연습은 일주일에 2번이었지만 정호 씨는 매일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창고에서 꺼낸 기타를 수리하고 새 줄을 갈았습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거실에서 기타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핀잔을 줬습니다. 밤늦게까지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정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 불이 켜진 것을 봤습니다.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정호 씨가 기타를 안고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모습. 아내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정호 씨는 기타를 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후 생계를 위해 기타를 내려놓고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보며 늘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호 씨가 깜짝 놀라 기타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얼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40년 동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정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공연 때 꼭 보러 갈게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합창단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구민회관 무대였지만 정호 씨에게는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멋있어요. 꼭 젊은 사람 같아요. 딸과 손주도 공연장에 온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합창 단원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호 씨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첫 곡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드디어 정호 씨의 솔로 순서가 왔습니다. 이번 곡은 김정호 선생님의 솔로입니다. 그리운 금강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호 씨가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눈을 감고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감정을 실어 부르는 노래는 객석을 적셨습니다. 마지막 음을 끝내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손주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 순간 정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정호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합창단 연습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합창단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가 붙었습니다. 제5회 시니어 음악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본선 진출 시 시민회관 대공연장 무대. 정호 씨는 공고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시민회관 대공연장. 1000석이 넘는 큰 무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경연대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시니어 음악 경연대회라는 게 있던데.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무리해요? 당신 목소리 정말 좋잖아요. 꼭 나가보세요. 딸과 손주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에 정호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부터 특별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곡은 님과 함께로 정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진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본선을 2주 앞두고 정호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박민지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68년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이 정호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경연대회 당일 시민회관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참가자만 50팀이 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정호 씨가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박민지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세요. 드디어 정호 씨의 순서가 왔습니다. 진행자가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25번 참가자 김정호 씨입니다. 68세, 40년 만에 다시 기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무대에 올라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타줄을 튕기고 전주를 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절을 부르던 중 정호 씨는 문득 울컥했습니다. 가사가 자신의 인생과 겹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노래를 멈추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노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제 꿈을 내려놓았던 제 자신에게 바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마지막 절을 불렀습니다. 68년의 인생, 40년의 기다림, 그리고 다시 찾은 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아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에서 정호 씨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껏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정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정말 행복해요. 많은 사람이 다가와 칭찬했고 심사위원도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속상하지 않아요? 정호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전혀. 할아버지는 이미 이겼단다. 나이를 이겼지. 포기를 이겼고 두려움을 이겼어. 그리고 내 청춘을 되찾았단다. 며칠 후 박민지 지휘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음악 교실을 열고 싶은데 기타 강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정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첫 수업날 6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모두 60대에서 70대였습니다. 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68년을 살고 나서야 다시 기타를 잡았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정호 씨와 학생들은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내 청춘은 끝난 게 아니었어. 다시 시작한 거지. 겨울이 되자 기타 교실 학생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젊어졌어요. 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춘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학생들이 새 기타 케이스를 선물했습니다. 김정호 선생님, 우리의 영원한 청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기타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불러줬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내 꿈을 다시 꾸게 해줘서 고마워요. 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마지막 무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 68세의 청년 김정호 씨는 오늘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